안녕하세요. 북두 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그리고 자유우파가 나아가야 할 정치적인 방향, 이런 주제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입장에서 한번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문제의식을 가지고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03 반란 세력들의 내란몰이는 서로가 장군 멍군하는 이런 장기판처럼, 게임의 룰처럼 전략 전술적으로 기획된 하나의 스토리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그 03 반란 세력은 대통령 선거에서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그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공격을 하고 있었다, 혹은 저항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기 초부터 김건희 여사의 외모를 가지고 온갖 희롱을 하고, 그러면서 사람의 감정을 들끓게 하면서 인사청문회 탄핵 등으로 그 인사를 방해하고, 예산을 통해서 그 국정마비를 시키고, 또 임명된 인사에 대해서는 30번에 가까운 탄핵을 남발하면서 대통령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방해와 함께 온갖 음모와 가짜 뉴스로 윤석열 대통령을 인간적으로 모욕을 하면서 그 대통령 탄핵으로 몰고 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다. 어차피 저들에게 모욕을 당하느니 내가 이들이 내란으로 몰고 갈 것을 알고 있지만은, 그리고 지금 온갖 진영으로 숨어서 진지를 털고 있는 그 03 반란군들의 그 움직임으로써 군 내부에도 대통령 통수권을 따르지 않은 군에 의해서 실패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강공책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군은 윤석열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무시했다, 아니면은 군 장성들 혹은 군인들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실패를 했다. 그러자 이 그동안에 기획하고 있었던 03 반란 세력들이 윤석열이를 내란으로 몰고 간 것이다,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두 시민혁명군의 입장에서는 윤석열이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설날에 가까운 1월 초쯤에 한 달 내에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혹은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했다 하는 명태균을 지렛점으로 탄핵 소추를 시작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한동훈이가 동조함으로써, 그 이후의 시나리오는 똑같은 거예요. 한동훈이 동조함으로써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감옥에 넣었지만은 그 비상계엄령이 아니었더라도 국정 개입이라는 문제로 김건희 여사를 감옥에 잡아넣고 이 윤석열 대통령의 감정을 격화시켜서 아주 국가를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에 있었을 거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완벽한 03 반란 세력들의 그 시나리오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고시를 9년 동안 시험을 쳤다는 것은 그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서울법대생으로서
그 고시를 9번 이상 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자존심 때문에. 9년이라면은 약 27에 시작했다 하면은 약 40에 가까운 나이까지, 37이잖아요. 40에 가까운 나이까지 고시 공부를 한 거니까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사주팔자를 믿지 않지만은 하늘이 낳은 사람이다. 북두 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윤석열은 정치 입문 1년 만에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하늘이 낳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영향 때문인지 이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더구나 전혀 윤석열 대통령이 기대하지 않았던 2030 세대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아주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면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으로 모든 것이 결론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에 하늘의 뜻이라든가 하늘이 낳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이 될 것인가, 탄핵이 기각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리적으로나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인생의 어떠한 개성으로서 추론을 할 때 이 어떠한 감당을 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불가사의한 일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탄핵 심판에서 살아날 것이다. 또 이런 입장으로서 탄핵이 기각되면서 기사회생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가 이루어질 것이다. 북두 시민혁명군은 그런 조금 비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뭐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이게 뭐 데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가지고 있는 것은 각자 그 사람의 그 운명이라 할까, 사이클이라 할까, 이런 그 비과학적인 입장으로 지금 예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주역적으로 말을 해서 점을 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역 점상으로 볼 때, 혹은 어떤 영감으로 볼 때,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생의 특징, 끝까지 가서 살아나는 이런 그런 특징을 그 유추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사회생하게 될 것이고 결국 탄핵 심판이 기각되어 복귀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시나리오에 있어서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가 온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자유우파에 지금 남겨진 과제라 할까, 어떤 나아가야 할 길은 어떤 것일까, 혹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로는 아직 토벌되지 못한 공산 반란 세력들을 어떻게 토벌할 것인가, 혹은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토벌을 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세력이라 할 수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이라 할까, 어떠한 그 정치적 이념을 실천할 그런 국가개혁 세력을 조직해야 하는데, 이런 국가개혁 세력을 조직하는 것은 근대 민주주의 정치에서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어떤 정당을 어떻게 창당해낼 것인가에 관한 두 가지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첫째는 아직도 남아 있을 반공산 반란 세력 혹은 반국가 세력들을 어떻게 완전히 토벌해낼 것인가. 두 번째로는 이 토벌을 한 뒤에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어내는 그 주도 세력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선 반국가 세력 혹은
공산 반란 세력을 어떻게 터벌할 것인가, 혹은 어떻게 우리가 저항해서 몰아낼 것인가, 이런 점에 있어서 그 한국에 있어서는 일제시대 독립운동사에서 그런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었지만은 대체적으로 한국의 독립운동은 세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는 자강론, 우리 힘을 키워서 인재를 키우고 교육하면서 우리의 힘으로서 비폭력, 평화적인 저항운동으로서 독립하자는 민족주의 중심의 그런 운동 세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조금 플러스 된 게 김구를 중심으로 한 어떠한 테러라 할까? 개인의 무장투쟁,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테러란 말을 조금 듣기 싫어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무장투쟁, 독자적인 무장투쟁, 소규모의 무장투쟁을 조금 복합된 것이 자강론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론은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바탕한 무력투쟁, 무장투쟁, 이 두 번째 방법이고, 세 번째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 어떠한 외교적 방법을 통한 독립, 이런 세 가지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결론적으로 성공한 것은 이승만의 외교를 통한 독립과 건국이라는 그 전략이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그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읽은 이승만 덕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자유우파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장투쟁입니다. 그런데 이 무장투쟁을, 이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 독립운동 당시에 가장 지지하는 운동 그 어떤 방법이 무장투쟁론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반국가 세력을 토벌하는 방법은 무장투쟁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그 자유우파는 종교적 신비를 바탕으로 한 평화적 저항운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를 운영하면서 약 3년간의 국정 운용에서 반국가 세력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질적이며 집요한가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국가 세력들을 토벌하는 데에는 거기에 온정주의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게 북두시민혁명군의 주장입니다. 그 근거를 앞에서 이야기한 국민들이 무장투쟁을 가장 찬성하고 있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적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는 이 그 반국가 세력들을 토벌할 수도 없고, 또 그 이유는 그 반란 세력들이 악랄하고 잔인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평화적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 자유우파도 온정주의에서 벗어나고 종교의 신비주의에서 벗어나서 무장투쟁을 해야 한다. 그래서 첫째, 지금 현재 한국 사회를 혼란시키고 있는 공산반란 세력 혹은 반국가 세력을 토벌하는 데에는 무력투쟁, 무장투쟁을 하자, 폭력적인 방법을 써야 한다. 이런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폭력성이라는 의미는 그 폭력 자체가 뭐냐 하면은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처절하다, 이런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방법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다시피 지금 현재 한국의 공산 반란 세력들은 잔인하고 악랄하고 악질적이다. 그러므로 이런 온정주의라든가 도덕적인 문제를 배제하자. 그러므로
헌법재판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탄핵 심판에 대한 저항에서부터도 철저한 무력투쟁, 폭력적인 투쟁을 실행해야 한다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용서나 화해 혹은 설마 하는 마음을 앞세운다면 악질적이고 잔인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을 일삼는 거짓을 기준으로 한 전략 전술을 쓰고 있는 공산 반란 세력들에게 자유우파들은 패배하고 만다. 지금 하루가 급하다. 지금이라도 그 공산 반란 세력들이 숨어 들어가 있는 헌법재판소에서부터 폭력적인 방법으로 투쟁하고 저항하고 토론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절대 공산 좌파 혹은 반국가 세력들을 설마 하다가는 결코 당하고 만다. 절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인 반국가 세력을 토벌한 후 국가를 개혁하는 주체적인 그런 세력을 어떻게 조직해낼 것인가, 즉 어떻게 신당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세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나라에 있었던 방법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그 건국하는 과정에서 해방 이후에 완전히 무에서 정치 세력을 규합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구현될 길이 없으니까 우리가 분석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제외하기로 하겠습니다. 그거 뭐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가 완전히 나라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이와 유사한 원시적인 창당, 이것은 정변 이후에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5.16 이후 민주공화당이 섰고, 또 신군부에 의한 전두환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들이 제5공화국을 세우면서 민주정의당이라는 것을 창당했습니다. 이런 정변 이후에 원시적인 창당이 이루어진다. 이게 가장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은 혁명의 방법으로서 헌법을 정지시키고 새로운 공화국을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나 기타 방법을 통하여 헌법을 정지시키고 또 모든 정치 활동과 정치 행위를 금지시키는 비상사태에서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 이 정변을 일으키는 주체 세력들이 있어야 하고, 이런 주체 세력들은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려는 정변의 목적인 그들의 목적에 맞는 마스터 플랜 혹은 시나리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헌법도 정지되어 있고, 그리고 어떠한 정치 활동이라든가 모든 것을 정지된 상태에서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규합하고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서 새로운 공화국을 열고, 또 이런 혁명적 상황에서 새 헌법을 기준으로 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간다 혹은 제정해 나가야 한다. 완전한 이 성계라든가 상속하는 것이 아니고 원시적인, 처음부터 새로 새 집을 짓듯이 원시적인 창당을 해야 한다. 이게 정변을 통한 혹은 혁명적 방법으로 새로운 공화국을 여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지지하는 혹은 자기가 의도하고 있는 공화국을 만들어낸다. 이게 첫 번째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전두환 대통령인 제5공화국 시절에 그동안의 정치 활동을 금지했던 유력 인사들을 해금시키면서 그 야당에서
신한민주당이라 하는 신민당이라는 그 정당을 창당하는 과정을 두 번째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두환 대통령에 의해서 위성정당으로서 야당 역할을 했던 민한당, 민주한국당을 해체시키면서 그 김영삼, 김대중이 신한민주당을 창당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것은 유치송을 대표로 하고 있었던 민한당은 독재정권이라고 칭하는 김영삼, 김대중에 의해서 위성정당으로 비판받으면서 국민의 지지를 잃고 있었습니다. 이 쉽게 말하면 그러므로 어떻게 했냐면은 국민들의 지지, 자신들의 정치적 권위를 앞세운 김영삼과 김대중이 외부에서 당을 창당하면서 그 민한당과 경쟁 체제로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서 똑같이 경쟁 체제로서 선거에 참여해가지고 국민들의 일방적인 지지를 얻음으로써 민주한국당, 민한당을 소멸시키는 방법입니다. 즉 외부에서 그걸 뭐라 그럽니까? 구심력 바깥으로 빠져나올라, 원심력 바깥으로 빠져나오려고 하는 이 권위를 바탕으로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만드는 방법으로 창당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 당을 놔두고 자신들이 바깥에서 당을 만들어내는 방법. 이런 일에 대해서 또 하나의 방법은 노무현이 만들어낸 열린 우리당의 창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김대중을 중심으로 한 권위, 정치적 권위라든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기득권이 막강하니까 이 바깥에서 그 유인해낼 수 있는 요소가 적기 때문에 내부에서 이 뭐라 그럽니까? 이간이나 분열로서 망하게 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 열린우리당입니다. 즉, 이 창당을 할 신진 멤버들이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 안에 유력 인사들이 그 당을 혼란시키면서 그 총선을 맞이해서 그 내부를 완전히 혼란시키면서 당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을 북두시민혁명군은 노무현의 창당 방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방법은 김영삼과 김대중이 창당을 했던 신민당, 신한민주당은 그 유력 인사 김영삼과 김대중이 그 안에 자신들과 뜻을 같이 할 사람을 담을 바구니를 바깥에 만들어 놓고 그 바깥에 여기에 쉽게 말하면은 많은 그 뭐라 그럽니까 이익이 있는 바깥에다가 당을 만들어서 안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로 오게끔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의 방법은 안에서 만들어서 여기 있다가는 같이 침몰하겠구나라는 인식을 줌으로써 바깥으로 나오게 했다 이겁니다. 조금 다른 방법이 다르다 하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영삼, 김대중은 바깥에다가 신한민주당이라는 당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했고 조금 극단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극단적으로 비교를 하자면은 노무현의 열린우리당의 방식은 안에를 완전히 썩게 만들어서 그들이 나와서 만드는 방식을 취했다. 이런 조금 아주 디테일하게 보면은 그 표현이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서로 비교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김영삼, 김대중은 바깥에 자신이 있으니까 바깥에 만들어 놓고 이 배를 띄워 놓고 이 그러니까 창당을 먼저 하고 이쪽 당을 망하게 했다면은 노무현의 열린우리당은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민주당을 먼저 망하게 하고 쉽게 말하면 바다에 배가 빠지려고 하니까 다 튀어나와서 새로운 배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노무현이 대통령이라는 권력과 정통성을 앞세워서 기성의 김대중의 권위에 도전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즉 기성에 물든
국민의힘당의 기득권들이 저항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대중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권력에 대해서 새로운 당을 만든다 그러면 안에서 그 명분도 약할 뿐만 아니라 이 지금 서로 경쟁 체제일 때 새로 만들어지는 당이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김대중의 권위를 이겨낼 수 없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으면 여기 멀쩡한 당을 놔두고 이쪽으로 가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노무현은 민주당 안에 내부를 먼저 초토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일로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이런 방식을 택했다. 지금 북두시민혁명군이 국민의힘 당을 들여다볼 때 이번 탄핵 심판에서 혹은 비상계엄령 그 사태에서 벌어진 것이 국회와 대통령 간의 갈등에 의해서 국회가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라는 이런 입장에서 새로운 헌법, 내각 책임제를 만들자라는 이런 음모론적인 그 소문이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국민의힘 당의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하는 세력은 내각 책임제 세력이라고 봐요. 그러므로 이 내각 책임제에 대한 명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을 만들어 놓고 오라 하면은 실패할 확률도 많고 또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정치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방식을 택하자. 먼저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또 윤석열의 정치적인 목적과 국가개혁이라는 그 목적과 정책 혹은 정치 이념에 동의하는 유력인사들을 규합해서 국민의힘당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그 혼란스러워서 그 당이 망하게 된다라는 이런 입장이 될 때 거기서 튀어나오는 사람들과 함께 외부에서 대기하고 있던 신진 세력들과 통합을 해서 바구니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북두시민혁명군은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그 어떠한 국민들에게 새로운 명분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반국가 세력 혹은 공산 반란 세력들을 토벌을 하면서 척결을 하면서 이 척결하는 방법이 무장투쟁이잖아요. 그러면은 폭력적인 방법이 일어남으로써 이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 폭력을 수반하는 이런 혁명적 상황을 연출함으로써 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방법이 그 서로가 지금 반국가 세력을 토벌하는 과정과 그 새로운 정치 세력을 규합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 어떤 정치적인 연출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노무현의 열린 우리당 창당 방식으로 국민의힘당 내부를 혼란시켜 그 침몰의 위기, 소멸의 위기를 준 뒤에 당을 만드는 방식을 하자.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은 이 두 가지 방식, 김영삼과 김대중이 창당한 신한민주당의 창당 방식과 열린 우리당의 창당 방식은 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비슷한 것 같은데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이 노무현의 열린 우리당 창당 방식을 제시하는 것은 이런 특징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김영삼과 김대중은 그 신한민주당이 민주정의당이라고 하는 그 어떤 권위적인 여당이 있는 야당을 창당하는 거였어요. 그런 반면에 열린 우리당은 노무현이 대통령이 됨으로써 자신의 국정에 대해서 당내에서 끊임없이 시비를 거니까 당을 만드는 과정으로서 그 여당을 창당한 방식이다. 이런 게 첫째적으로 다른 겁니다. 또 하나는 그 지금이 현재 김영삼과 김대중이 만든 신한민주당은
기성으로 있던 야당 민한당을 완전히 소멸시키는데 주안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조금이라도 경쟁이 되면은 그 권위주의 정부 전두환 대통령의 오공에 이용당하게 되고 굉장히 시달림을 받기 때문에 아주 근위적인 그 리더십을 강조하는 그런 정당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어요. 왜? 독재정부라 할까? 그들이 주장하는 독재정부라 할까? 근위주의 정부의 그 어떤 정치 전략 전술, 이관계 혹은 경쟁체제 등으로 굉장히 고달프게 되기 때문에 이 경쟁체제로서의 야당을 위성정당을 허용하지 않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열린 우리당은 그 정당은 경쟁체제로서 혹은 같은 진보적인 계열로서 서로 경쟁하거나 서로 위성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경쟁을 하자라는 그런 깊은 뜻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열린 우리당 내에서 소수지만은 민주당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이런 체제 속에서 열린 우리당은 어떤 의미에서 그 기성의 민주당, 즉 김대중의 근위로서 만들어진 정당으로서 지역적인 편향 혹은 일극체제 이런 한계성을 보였는데 그 위성정당으로 남아 그 경쟁적인 진보 정당이 하나 있다 보니까 노무현이 사후에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 된 이유, 즉 정당 민주주의가 일정한 부분 작동되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지역 편향에서 벗어난 전국 정당으로서 어떠한 일부나마 이런 정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빠져나오지 못한 민주당 또는 선택되지 못한 그 기성정당 내의 잔존 세력들이 새롭게 창당된 열린 우리당에 대해서 기성 지도자의 우월적인 근위를 내세우면서 도전 혹은 경쟁체제를 유지하며 주도권 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그 열린 우리당과 민주당이 새로 생긴 열린 우리당을 자극하게 되고 또 그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서 옳은 것 혹은 경쟁되는 그런 정책들을 좀 더 세련되게 만든다든가 흡수를 하는 이런 정책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열린 우리당은 의외로 그 정당 민주주의 혹은 한국의 정치의 민주화에 큰 기여를 했다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국 그 임기 동안 국민의 저주를 받았던 노무현이 사후에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는 어떤 이유가 되지 않았는가.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지금 신민당 이거는 근위를 앞세워서 일극체제로 만들려고 했던 신민당은 이후에 그들의 근위만으로서 바깥에 당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사람들을 경쟁적으로 흡수해내면서 새로 만든 정당 내에 균점, 김영삼과 김대중의 근위로서 만들어짐으로써 그 두 사람의 근위에 기댄 세력들끼리 분열하고 또 그 근위를 앞세우다 보니까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군사 정권을 연장시키는데 기여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서로 분열했기 때문에. 이런 분열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 이후 한 10여 년이 흐른 이후 노무현의 열린 우리당으로 분열하게 되는 그 원인이 되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두 세력의 분열이 다시 뭘 하겠습니까? 나누어지면서 열린 우리당이라는 게 창당되는데 어떤 부분, 전체는 아니지만은
그 부분적인 원인이 된 것도 아닌가. 북두 시민혁명군의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 지금 현재 자율성을 주면서 민주당 내에 나를 따르러 올 사람은 따라오라. 당신네들이 따라오면 내가 열린 우리당을 만들겠다라는 이런 민주성이 그 노무현의 사후 궁지에 몰린 노무현을 국민에게 평가받게 했다. 쉽게 말하면 정당 민주주의와 전국 정당화라는 이런 아주 조그마한 성과가 노무현을 재평가받게 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의 창당과 국가개혁 세력의 조직은 노무현의 열린 우리당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간단히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을 먼저 만들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당 내부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 많든 작든 그들을 끌어내 오면서 외부에 있는 사람과 합쳐서 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으로써 지금 여기는 바깥에는 저 경쟁을 하게 되면은 현재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겨낸다든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라는 이런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 국민의힘 당이 대통령이 당을 만들면은 우리가 소멸하게 된다는 이런 위기의식을 먼저 불러넣어줘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의 가정이지만 만약 이번 비상계엄령이 성공했다면 혁명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정치 행위를 금지시키면서 헌법을 제안해서 시나리오, 그 정변을 통한 어떤 국가개혁이라는 시나리오로서 실천해 나가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일을 벌인다 하면은 야당의 저항과 국민들의 반대로 실현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했듯이 그 국민의힘 당을 소멸시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가야 된다 하는 윤석열 대통령으로서의 구심점을 만들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지금 반국가 세력을 토벌 한다든가 척결해 낸다고 하면은 그것을 빙자한 상계엄령이라든가 헌법적인 제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연출해낼 수 있다. 이 무력 투쟁을 통해서 폭력적인 투쟁을 통해서 국가가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이런 명분으로 이 새로운 정당을 완벽한 정변으로서의 시나리오는 될 수 없지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을 방해하는 세력과 함께 그 세력 균형이라 그럽니까?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을 협조해야 되는 세력이 방해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을 헷갈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국민의힘당 내부의 주요 인사들을 규합해서 새로운 당을 만든다고 하면서 그 당을 무력화시킬 때 윤석열 대통령은 정변과 같은 시나리오를 규합된 새로운 세력들과 일치 단결해서 연출을 한다든가 만들어낼 수 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 점을 지적해 놓는 겁니다. 이름으로써 투쟁을 빌미로 그 혁명적인 상황을 연출함으로써 조금의 희생과 시간을 비용으로 내놔야 할 겁니다. 이런 비용을 내놓는 속에서 이거 지금 자꾸 평화적인 방법과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은 도저히 불가항력이니 국민들이 이해해달라 하면서 비상계엄령이라든가 혁명적인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립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정치 세력을 규합해내는 과정을 정변으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으로써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부터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북두 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주변 군이라든가 혹은 장차관의 국무위원들은 너무나 허약해서 어떤 일이든지 해낼 수 없다. 북두 시민혁명군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력을 그 혁명적인 사명을 가지고 국가를 바로 세우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에 동의하는 신진 세력들도 순진 세력들로 조직해서 죽기로 싸워야 한다 이겁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새로운 전국 주도 세력은 노무현의 열린우리당 창당 방식으로 선택하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목적과 정책을 따르는 사람들을 선별하여서 국민의힘 당 내부의 핵심을 드러내며 국민의힘 당의 소멸을 예상시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물결 2030 세대, 이번에 북두 시민혁명군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2030 세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반 이상으로 영입해라. 정치 그것도 교육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라는 것은 지금 현재 공산 좌파들의 활동에서도 보지만 서울대학 안 나와도 할 수 있어요. 서울대학 안 나올수록 더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에 2030 등의 새로운 신진 멤버들을 대거 영입해서 이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어라. 이런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당을 그 완전히 소멸시키지 말고 그 소멸을 시키면은 국민의힘 당처럼 윤석열 대통령 그 세력도 일극체제가 돼가지고 경쟁체제가 되지 못하고 또다시 근위주의에 빠져들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 이겁니다. 지역적으로 편향되고 그러니까 그 지금 위성정당으로서 9대1 정도의 영향력으로서 존재시키라 이겁니다. 한 1 정도의 영향력으로. 그리고 지금 새로 만드는 정당은 막강한 열린우리당처럼 그 과정이 조금 비용이 들 거예요. 열린우리당도 그랬으니까. 결국은 7대3만 돼도 거기에 있는 2가 이쪽으로 오게 되어 있는 게 정치의 생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국민의힘 당을 잔존 세력으로 놓아주면서 이 뭐라 그럽니까? 정책적인 그 뭐라 그럽니까? 범위를 좀 다양하게 열어놓고 지역에 따라서는 경쟁 체제를 만들면서 그 새로 만들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조직들이 긴장하고 경쟁하는 그런 물론 경쟁이라 하기는 뭐 하지만은 위성 정당으로서 존립시키라. 이런 거를 제시합니다. 그럼으로써 그 지금 현재 이런 일극체제 혹은 지역 편향에 빠지고 있는 자유우파들에게 쉽게 말하면 선택권도 주고 또 정책적이라든가 인물 경쟁을 함으로써 늘 새로워질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서 열린 우리당이 성취했던 정당 민주주의와 전국 정당이라는 이런 정치 민주화에 공헌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이런 방식을 통하자. 그리고 이런 방식을 통하는 데 있어서 조금 그 어떤 무력적인 힘을 빌리려고 한다 하면은 그 공산 반란 세력들을 토벌하는 데 있어서 쉽게 말하면은 정변적인 형식, 즉 폭력적인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한국 사회를 긴장시키고 정변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형식이 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전국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오늘의 북두 시민혁명군의 강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더라도 그대 야당이 있는 지금 현재 국회로는 국정을 정상화할 수 없다. 톱을 해야 한다. 톱을 하고 한국 사회는 아직 정치적 민주화를 이룰 만큼 성숙하지 못했다. 즉 대선 불복이 이런 혼란을 일으켰다는 입장에서 사회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국가개혁의 새로운 주도 세력이 나타나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자유우파에 나아가야 될 길 혹은 선택해야 될 정치적 길에 대해서 몇 가지를 강의했습니다. 조금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은 다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북두시민혁명군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